수천 명이 지켜보는 세계 무대. 익숙한 견종들 사이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단 한 마리의 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대 위에서 벌어진 이 몇 분간의 순간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진주에서 직장을 다니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이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단순한 반려견 미담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게 있어서는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든 아주 특별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하얀 털의 검은 눈동자를 가진 한 마리의 진돗개 복순이입니다. 복순이를 처음 만난 건 약 3년 전 지역 보호소를 우연히 찾았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퇴근길이었어요. 퇴근 후 한적한 거리를 걷다 우연히 마주친 작고 오래된 건물 하나. 작은 철문 위엔 유기동물 임시 보호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큰 기대 없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복순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순이는 다른 강아지들처럼 짖지도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묘하게 깊은 눈으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죠. 고개를 살짝 갸웃한 채 천천히 꼬리를 살랑였던 그 모습이 제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날 저는 복순이와 함께할 긴 미래를 상상하며 결국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약간의 걱정이 밀려왔지만 무언가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무척 좋아했지만 늘 사정이 여의치 않아 키우지 못했거든요. 부모님은 맞벌이셨기에 항상 바쁘셨고 성인이 된 후엔 서울에서의 바쁜 직장생활 탓에 반려동물을 들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번아웃이 찾아왔고 복잡한 일상을 떠나 진주로 이사를 온 지도 어느덧 반년이 지나 있었죠. 복순이는 생각보다 더 조용하고 더 경계심이 많았습니다. 처음 집에 데려온 날 하루 종일 식탁 밑에서 나오지 않았고 밥도 물도 입을 대지 않았어요. 그렇게 3일이 지나서야 조심스럽게 거실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주변을 서성이면서도 거리를 유지하더라고요. 손을 내밀면 뒤로 물러서고 다가가면 벽 쪽으로 숨고 그러면서도 밤이 되면 몰래 제 침대 옆에 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싶지만 그만큼 상처를 받은 경험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가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복순이와의 관계를 시작했죠. 이름도 유치하지만 복순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디 이 아이의 앞날엔 복이 따르길 바란다는 마음이었어요.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복순이도 서서히 변했습니다. 산책길에선 절 살짝 앞서 걷다가도 뒤를 돌아 제 위치를 확인하곤 했고 거실에 앉아 있으면 제 무릎에 코를 살짝 얹기도 했어요. 물론 진돗개 특유의 조용하고 절제된 모습은 여전했지만 그 안엔 신뢰와 애정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훈련이었습니다. 복순이는 기본적인 명령어조차 잘 따르지 않았어요. 앉아를 수십 번 외쳐도 꿈쩍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빤히 바라보며 왜 그래야 하죠? 라는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그럴 땐 솔직히 말해서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혹시 이 아이랑 내가 맞지 않는 건가? 혼자 자책하며 한숨 짓는 날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진돗개는 원래 그래. 말 안 듣는 게 정상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가 꼭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사람 중심의 이기적인 발상이 아닐까 하는 고민까지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 삶을 바꿔놨습니다. 크러프츠 히로크 투 뮤직 그 제목 하나에 이끌려 클릭한 영상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강아지와 사람이 마치 한 몸처럼 호흡을 맞추며 음악에 따라 춤을 추는 모습은 단순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술이었고 감동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신뢰였습니다. 저는 복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던 복순이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해보면 안 될까? 처음엔 그저 상상이었습니다. 진돗개가 무대에서 춤을 추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돗개는 왜 안 된다고들 하는 걸까? 그게 정말 이 견종의 한계일까? 아니면 우리가 만든 고정관념일까? 다음 날부터 저는 크로프츠 대회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가 자격, 심사 기준, 영상 예선, 추천 음악 장르, 훈련 루틴.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대회 역사상 한국 진돗개의 참가 횟수는 극히 드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저는 강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돗개의 가능성을 널리 보여주자. 복순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복순아, 우리 함께 춤춰볼까? 그 순간 복순이는 제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제 무릎에 얼굴을 살포시 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두근거림, 걱정, 흥분, 수많은 감정이 뒤섞인 채 새로운 여정의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진돗개가 춤을 춘다고요? 그건 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처음 제 꿈을 이야기했을 때 들었던 반응입니다. 그녀는 말을 아끼려 했지만 얼굴 가득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이 읽혔습니다. 사실 이해합니다. 저도 제 입으로 이 말을 꺼낼 때 순간적으로 머뭇거렸거든요. 하지만 복순이와 함께한 지난 몇 달은 그 말이 어쩌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크로프츠 대회 참가를 결심한 이후 저는 제 삶의 일과표를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출근 전 30분, 퇴근 후 1시간, 주말은 종일 연습. 히로크2 뮤직은 단순한 춤이 아니라 리듬, 명령 반응, 눈 맞춤, 동작 연결,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었고 복순이의 감정선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 작업이었죠. 처음 훈련은 차라리 혼돈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했을 겁니다. 스핀을 가르치려 손짓하면 복순이는 그대로 앉아버리고 백스텝을 유도하면 뒤로 물러나다 갑자기 누워버리기 일쑤였어요. 심지어 음악을 틀어놓으면 한쪽 귀만 움직인 채 멍하게 바라보곤 했죠. 간식 유도법, 클리커 훈련, 음성 명령, 비주얼 사인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왜 이걸 해야 하죠? 라는 듯한 복순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진돗개는 타고난 독립성과 판단력을 가진 견종이라 이 행동이 합리적인가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을 볼 때마다 제 훈련 방식이 마치 아이에게 억지로 재능을 강요하는 부모처럼 느껴져 미안함에 혼자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널리 알리고 싶은 사명감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순이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복순이에게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고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제 목소리에 집중하려 애쓰는 모습. 실패했을 때도 옆에서 물끄러미 눈을 맞추며 다시 해볼까? 라고 말하는 듯한 그 눈빛. 그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복순이도 이 도전을 저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명령어 중심이 아니라 놀이 중심으로 훈련을 재구성했어요. 예를 들어 턴을 가르칠 때는 원형 매트를 깔고 제가 매트 위를 돌면 복순이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했고 백스텝은 좁은 복도에서 천천히 후진하며 복순이가 공간상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만든 뒤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연습했습니다. 반복이 아니라 유도를 통해 행동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방식은 복순이에게 잘 맞았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시키는 느낌이 아니라 같이 노는 것으로 인식하자 복순이의 눈빛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실제 연습 중 제가 큰 동작 없이 몸만 살짝 틀었는데도 복순이가 알아서 방향을 바꾸며 걷던 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그때부터는 동작 하나하나가 의미를 담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우리 둘만의 언어가 되어갔습니다. 복순이는 점점 더 빠르게 명령을 이해했고 음악에 따라 움직임의 속도와 타이밍을 조절하는 법도 익혔습니다. 주변 반응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 연습을 하던 중 지나가던 아이가 엄마, 저 개가 춤춰요 라며 깜짝 놀라 외치기도 했고 몇몇 보호자분들은 복순이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진돗개가 이렇게 순하네. 그리고 똑똑하다. 이런 모습은 처음 봐요. 그 말들이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무렵 크로프츠 대회에 예선 참가 공지가 떴습니다. 대회는 단순 참가 신청으로는 출전이 불가능했습니다. 정식 참가를 위해선 영상 심사를 통과해야 했고, 그 영상에는 개와 보호자 사이의 신뢰, 종합적인 퍼포먼스 능력, 그리고 창의적인 해석이 모두 담겨야 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과 서양 클래식을 믹스해 우리만의 스토리라인을 만들었고, 복순이와 함께 준비한 6개의 동작을 스토리처럼 연결했습니다. 영상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복순이가 해질녘 한옥 담장 옆을 걷고 저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가는 장면. 이어지는 음악과 함께 복순이가 저를 향해 돌아보고 서서히 우리 둘만의 춤이 시작됩니다. 그 영상이 완성됐을 때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걸로 과연 세계 무대에 도전할 수 있을까? 불안함 속에서도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주 후 회사 업무 시간에 도착한 메일 하나. 메일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놀라 물었죠. 무슨 일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엄청나게 벅차오르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제대로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복순이의 사진이 담긴 핸드폰 화면을 꾹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복순이에게 말했습니다. 복순아, 우리가 진짜 가게 됐어. 세계의 무대야. 너랑 나, 우리가 만든 길이야. 복순이는 그 말을 이해한 듯 제 무릎을 톡 치고 소파에 고개를 얹었습니다. 그 눈빛엔 여느 때보다 더 또렷한 확신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윽고 공연을 위해 런던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소화물로 실려온 복순이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몇 초 동안 숨을 멈췄습니다. 케이지 안에 누워있는 복순이는 눈을 반쯤 뜬 채 조용히 제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제 목소리만 들어도 꼬리를 흔들었을 복순이가 이날만큼은 한동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공항, 강한 향신료 냄새가 풍기는 환승구역, 낯선 언어가 사방에서 흘러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둘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복순이는 그저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 복순아. 여기 내가 왔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복순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제 손등에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조심스레 제 옷자락에 얼굴을 묻으며 숨을 들이키는 그 모습은 마치 이 낯선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는 존재를 찾아냈다는 듯했어요. 버밍엄으로 이동하던 고속열차 안, 복순이는 제 무릎 위에 머리를 올리고 있었고 그 작은 몸은 계속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하늘은 회색이었고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어딘가 차가워 보였죠.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낯설지만 우리가 춤추는 그 무대는 따뜻할 거야. 크로프츠 대회장에 도착한 날 입구 앞에서 멈춰선 복순이는 발걸음을 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개들과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 카메라 플래시, 앰프에서 울리는 웅장한 음악, 이 모든 것이 복순이에겐 감각의 폭풍이었을 겁니다. 처음 리허설 무대에 올랐을 때 복순이는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불이 켜지고 음악이 울리자마자 복순이는 앞을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습니다. 제 손짓도 목소리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동작을 잊은 듯 무대 한쪽 구석에 멈춰 서서 주변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 모습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포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리허설을 마치고 무대를 내려오면서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다리를 내딛는 감각조차 희미했고 저는 복순이를 아는 채 대기실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괜찮아 라고 자신을 다독이려 했지만 제 속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한 걸까? 내 욕심이 과했던 걸까? 무대가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호텔에 돌아온 후 복순이는 창문 앞에 앉아 가만히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 복순이의 실루엣만이 창가에 희미하게 비쳤고 저는 그 그림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복순이는 식사도 거부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고개만 돌릴 뿐 제 무릎 위에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복순이 곁에 조용히 앉아 그 아이가 듣고 있다는 듯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복순아, 괜찮아. 우리가 무대에 오르지 않아도
우린 이미 여기까지 함께 왔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난 알아.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친구야. 그렇게 말하며 복순이의 등을 살살 쓸어주자 복순이는 천천히 몸을 웅크리며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목 위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저는 담요를 덮고 복순이 옆에 누웠습니다. 창밖에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체온에 기대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복순이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제와는 조금 다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는 대신 저를 바라보았고 제가 손을 내밀자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제 손에 코를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알 수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무섭다는 감정 속에서도 저를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걸요. 그날 복순이는 다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내일 무대에 안 올라가도 괜찮아. 너랑 나 여기까지 온 게 이미 기적이니까. 그 말을 들은 복순이는 조용히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무언의 눈빛으로 함께 해보자고 말하는 듯 했어요. 크러프츠 대회 본선 당일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잠에서 깬 저는 무릎 위에 얼굴을 얹고 자고 있던 복순이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손끝으로 복슬한 털을 쓸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 속에 이슬 젖은 영국의 새벽이 들어왔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사이 마음속은 신기하게도 고요했습니다. 어젯밤 복순이와 함께한 시간들이 머릿속을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낯선 나라의 호텔방, 긴장으로 밥도 먹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던 복순이, 그리고 제가 담요를 덮은 채 조용히 등을 쓸어주던 그 밤, 드디어 호텔에서 대회장까지 가는 길, 복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 눈빛엔 여전히 긴장감이 있었지만 어제의 흔들림은 사라지고 대신 묘한 집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복순아, 오늘은 그냥 우리만의 춤을 추자.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냥 너와 나, 우리가 함께 해왔던 그 순간들만 기억하자. 복순이는 제 손등에 코를 살짝 대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등 몸을 맡겼습니다. 버밍엄 국제전시센터에 도착하여 입구를 지나자마자 수천 명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무대 뒤편을 분주하게 오가는 스태프들과 대형 스크린에 비치는 라이브 화면. 그 속에서 우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히 구석 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 차례가 가까워졌다는 안내를 받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은 복순이의 몸을 쓰다듬고 있었지만 사실 그 떨림은 복순이보다 제가 더 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복순이가 조용히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이는 차분한 눈빛으로 오히려 제가 침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드디어 복순이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진행자의 목소리, 그리고 관중석의 웅성거림. 이제 힐크러프츠 역사상 첫 도전을 하게 된 대한민국 순수 견종인 진도, 복순과 미스리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저는 복순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속삭였습니다. 복순아, 다른 건 다 잊고 그냥 우리 둘만 있다고 생각하자.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눈 맞추고 천천히 걸으면 돼. 복순이는 조용히 눈을 깜빡이며 응답했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가는 그 짧은 순간 제 발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복순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곁에 바짝 붙어 따라왔습니다.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감탄과 웅성거림 속에서도 오직 제 움직임과 손짓에 집중하고 있었죠.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은 함께 걷는 힐워크. 복순이는 정확히 제 발과 보폭을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하나의 동작이 아닌 함께 호흡하는 호흡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스핀. 복순이는 제 앞에서 작게 몸을 돌며 자연스럽게 멈췄고 관중석 한쪽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백스텝, 사이드워크, 턴 앤 페이즈. 모든 동작은 그동안의 연습을 고스란히 반영하듯 이어졌고 음악의 리듬에 맞춰 자연스럽게 연결됐습니다. 마지막 클라이맥스. 제가 뒤로 천천히 다가가 두 팔을 내밀었고 복순이는 그 움직임을 따라 조용히 중심으로 걸어나가 제 앞에 앉아 눈을 맞췄습니다. 그 눈빛,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이 울렸을 때 무대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단 몇 초 후 수천 명의 관객이 일제히 기립하며 박수를 쏟아냈습니다. 그 박수 속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복순이를 안았습니다. 복순아, 해냈어. 정말 해냈어. 제품의 얼굴을 파묻은 복순이는 가만히 숨을 쉬며 작은 꼬리로 제 다리를 두드렸습니다. 결과 발표에서 우리는 입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진돗개라는 견종은 오늘 처음 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둘이서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춤을 춘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 사랑, 존중,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대화였고 증명이었어요. 한국에 돌아온 뒤 그날의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진돗개라는 단어가 전 세계 커뮤니티에서 회자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진돗개가 이렇게 다정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한국의 개가 세계 무대에서 보여준 신뢰와 예술,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 둘은 무대를 넘어서 하나의 스토리를 보여줬어요. 지금도 복순이와 함께 산책을 나가면 그날 무대의 조명과 박수, 무대 위에서 눈을 맞추던 복순이의 눈빛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진돗개는 훈련이 어렵고 무대견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는 보여줬습니다. 신뢰와 사랑만 있다면 진돗개도 우리 모두도 세상 어디에서든 춤출 수 있다는 거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대 위든 누군가의 마음속이든 진심이 담긴 여정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집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반려동물과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